일본 중심인 도쿄에서 한글 혁명이 폭발한다. SNS와 채팅 앱에서 한글로 일본어를 표기하는 한글 코딩 현상을 실천하며 일본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새로운 소통 방식을 자랑스럽게 선보이고 있었다. 이 현상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 지금 일본 젊은이들 사이에 자랑하는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영국에서 온 탐사 기자 캐시안 에버스라고 해요. 제 직업은 아주 특별했어요. 매일 아침 저는 도쿄의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찾으러 다녔어요. 저는 모든 문화가 나눌 만한 좋은 무언가가 있다고 믿었고 그 이야기를 전 세계에 전하고 싶었어요. 매일 아침 저는 작은 아파트에서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했어요. 도쿄 도시는 제가 밖으로 나설 때 이미 에너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거리는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에 가는 학생들, 문을 여는 가게들로 분주했어요. 이렇게 큰 도시에서도 저는 제 일을 생각할 수 있는 조용한 순간을 항상 찾곤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특히 신이 났어요. 전에 들어본 적 없는 이상한 소문을 들었거든요. 저는 오랫동안 일본에서 일을 하면서 그 문화, 음식,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동안 많은 변화도 보고 많은 것을 배웠어요. 그런데 한 소문이 제 관심을 끌었어요. 도쿄 사람들 사이에서 휴대폰이나 컴퓨터로 타자를 칠 때 한국어를 사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이 소식은 정말 특이했어요.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도시에서 외국어를 사용한다는 건 참 신선한 일이었어요. 처음에는 조금 혼란스러웠어요. 왜 일본 사람들이 한국어를 쓸까? 일본에는 수백 년 동안 이어져 온 자체의 언어와 문자 체계가 있는 데라고 생각했어요. 일본의 방식이 최고라고 믿는 사람들이 많은 반면 변화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있었어요. 이런 점이 저를 더욱 궁금하게 만들었어요. 저는 이 신비로운 변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도시를 돌아다니며 직접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기로 했어요. 분주한 거리를 걸으며 저는 많은 사람들이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모습을 봤어요. 평소에 일본 문자 대신에 화면에는 뭔가 다른 것이 보였어요. 글자들은 둥글고 단순해 보였어요. 일본의 곡선미 있는 문자와는 달리 한국의 한글 문자였어요. 자세히 살펴보니 이 현상은 소수의 사람들이 아니라 많은 젊은이들 뿐만 아니라 몇몇 연세 드신 분들도 사용하고 있었어요. 저는 작은 카페에 들러 앉아 노트에 관찰한 내용을 적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타자 방식이 빠르고 쉬웠다는 것을 기록했어요. 세상에서 시간이 귀한 이 시대의 사람들이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이 매우 중요했어요. 저는 이 변화의 이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해 보았어요. 한글은 배우기 쉽고 논리적으로 만들어졌다는 것을 기억했어요. 반면 일본어의 전통적인 문자는 배우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빠르게 타이핑하기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면 생각을 더 빠르게 표현할 수 있다는 아이디어가 저에게는 아주 합리적으로 느껴졌어요. 때때로 새로운 아이디어가 일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더 걸어가다가 저는 여러 사람을 만났어요. 그분들께 여러 이야기를 들었어요. 한 젊은 남성은 휴대폰에서 한글을 사용하니 문자를 치는 것이 재미있고 쉬워졌다고 하셨어요. 한 연세가 지긋하신 여성은 메시지를 보낼 때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는 소문을 듣고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하셨어요. 평생 일본어만 사용해 오신 한 상점 주인도 한글 사용의 변화를 기분 좋게 받아들였다고 하셨어요. 모두들 이 새로운 문자 체계의 특별한 매력을 느끼고 계셨어요. 저는 각자의 이야기를 꼼꼼히 노트에 적었어요. 언제부터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무엇이 가장 마음에 드세요? 등의 질문을 던졌어요. 답변들은 간단했지만 희망이 가득했어요. 많은 분들이 글자들의 깔끔하고 단순한 모양이 좋다고 하셨어요. 새로운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새로운 사고방식을 열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그들에게 이 변화는 자신의 문화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유용한 도구를 추가하는 선택이었어요. 또 한 선생님을 만났는데 한글 교육이 학생들에게 언어를 새로운 방식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희는 일본의 전통을 대체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더 빠르고 명확하게 생각할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를 배우는 거예요. 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런 긍정적인 태도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변화가 우리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된다면 그것은 좋은 변화예요. 라고 노트에 적었어요. 하루가 진행되면서 저는 분주한 공원에도 들렀어요. 공원에서는 많은 10대들이 벤치에 앉아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그들의 대화는 일본어와 한글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가까이에서 듣다가 이 새로운 언어 트렌드가 젊은 세대 사이에서 빠르게 퍼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들은 웃고 농담도 주고받으며 한글로 짧은 시조도 나누었어요. 이는 이 새로운 변화가 실수가 아니라 두 언어의 장점을 즐기기 위해 선택된 현명한 변화임을 보여주었어요. 하루 종일 저는 많은 내용을 기록했어요. 본 적 있는 간판들을 스케치하고 만난 사람들의 따뜻한 말을 녹음했어요. 각자의 이야기는 한글 사용을 시작한 이유를 담고 있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이 변화는 단순히 화면 위의 문자 이상의 의미를 지녔음을 느꼈어요. 서로 배우며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자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어요. 일본 사람들이 오랫동안 자신의 언어에 자부심을 가져왔지만 점차 많은 분들이 변화가 위협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것을 추가함으로써 더 빠르게 일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변화를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일 때 우리의 삶이 더 흥미롭고 풍부해질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하루가 저물 무렵 저는 작은 공원 벤치에 앉아 노트에 가득 찬 글과 스케치, 간단한 그림들을 바라보았어요. 이 신비로운 변화가 예전 전통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서로 배우고 성장하는 과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하루를 마무리하며 이렇게 적었어요.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면 우리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삶을 개선할 수 있어요. 저는 제 삶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 보았어요. 도쿄에 처음 왔을 때 많은 변화에 대해 의심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그러나 이제 저는 모든 변화가 우리에게 배울 점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긴 기사를 쓰기로 결심했어요. 제 기사는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을 거예요. 그들이 왜 한글을 좋아하는지, 그리고 한글 사용이 일상에 어떻게 도움을 주는지를 설명할 거예요. 제 마음속에는 미래에 대한 강한 희망이 자리 잡았어요. 작은 변화라도 새로운 문화를 서로 이어주는 다리가 될 수 있다고 믿었어요. 비록 제가 일본에 살고 있는 영국인일지라도 서로 다른 문화를 사랑하고 존중하면 세상이 더 나은 곳이 될 것이라고 확신했어요. 하루가 끝날 무렵 따스한 기분과 함께 저는 모든 언어와 문화가 각자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음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이것이 캐시안 에버스의 흥미로운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곧 저는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더 깊이 알아보고 그 이야기를 세상에 전할 거예요. 제 작업은 단순한 변화라도 큰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줄 거예요. 노트와 희망을 품고 저는 도쿄에서 앞으로 펼쳐질 수많은 멋진 이야기를 발견할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캐시아는 큰 학교 근처의 분주한 거리를 걸었어요. 도시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고 제가 바라보는 곳마다 밝은 얼굴들과 바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걷다 보니 현대적인 건물 옆에 학생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그중 한 명의 눈에 띄는 젊은 소녀가 있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미유키였고 겨우 16살이었어요. 미유키는 많은 친구들에게 똑똑하고 창의적인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또한 기술에 매우 능숙하셔서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마다 눈빛에 흥분이 반짝였어요. 저는 호기심에 못 이겨 미유키께 다가갔어요. 그녀의 화면에서 평소와는 다른 뭔가를 봤거든요. 일본어 대신에 미유키는 한글, 즉 한국어 문자 체계를 사용하며 타이핑하고 계셨어요. 그 글자들은 둥글고 명료해서 복잡한 일본 문자와는 달랐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안녕하세요. 저는 캐시안이에요. 휴대폰에서 한글을 사용하시는 것을 봤는데 왜 한글을 좋아하시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여쭤보았어요. 미유키는 저를 바라보며 웃으며 대답하셨어요. 네, 말씀드릴게요. 저는 한글이 간단하고 재미있어서 사용해요. 메시지를 더 빠르게 쓸 수 있고 배우기도 쉬워요. 타이핑할 때 글자들이 부드럽고 명확하게 느껴져서 친구들과 채팅할 때 아주 즐거워요. 저는 그녀의 말을 귀에 깊게 들었어요. 늘 새로운 아이디어에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언제부터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미유키는 몇 달 전부터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지 새로운 타이핑 방식으로 느껴졌는데 곧 한글이 제 생각하는 방식도 바꿔놓는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글의 소리와 모양이 참 마음에 들어서 이제는 제 친구들뿐만 아니라 몇몇 선생님들도 사용하고 계세요. 라고 대답하셨어요. 젊은 소녀의 말에 저는 더욱 궁금해졌어요. 변화에 대해 더 알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미유키께 한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주실 수 있으신지 여쭤보았어요. 미유키는 살짝 고개를 끄덕이시고 다시 휴대폰을 꺼내셔서 메시지 앱을 열어주셨어요. 화면에는 명확하고 단순한 글자들이 연달아 나타났어요. 미유키께서는 한글의 각 글자는 몇 개의 간단한 도형으로 만들어졌어요. 그 도형들이 모여 하나의 소리를 만들어내요. 마치 작은 블록들을 모아 하나의 단어를 이루는 것과 같아요.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사용의 용이함에 깊은 인상을 받았어요. 이 간단한 체계가 많은 사람들이 더 빠르게 소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한글을 사용하면 사람들이 서로 더 빨리 대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어요. 미유키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네, 그렇다고 생각해요. 많은 학생들이 한글이 시간을 절약해준다고 느껴요. 우리는 메시지를 아주 빠르게 보낼 수 있고 배우기도 쉬워요. 선생님들께서는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우면 새로운 사고방식을 갖게 된다고 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사고가 더 유연해진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대화 중에 다른 학생들도 함께 합류했어요. 그들은 한글 사용 경험에 대해 서로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한 남학생은 한글 글자들이 참 명확해서 타이핑할 때 각 글자에 대해 깊이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라고 말했어요. 또 다른 학생은 새로운 시작을 하는 느낌이에요. 우리만의 아이디어를 사용해서 대화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것 같아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작은 노트에 미유키와 친구들의 한마디 한마디를 기록했어요. 그들의 생각과 감정이 저에게 매우 흥미로웠어요. 이 새로운 트렌드는 단순히 언어의 문제가 아니라 변화와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즐거움에 관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의 일본 전통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을 더 좋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요소를 추가하고 있었어요. 오후가 지나면서 저는 미유키와 그 친구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그들은 좋아하는 앱, 웃긴 메시지, 그리고 한글로 쓴 짧은 시조까지 서로 나누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화면 위의 단순한 글자들이 그들 사이를 특별하게 이어주는 느낌이었어요. 모두들 이 변화가 더 밝은 미래를 향한 한 걸음이라고 느끼고 있었어요. 저는 경이로움에 가득 찬 마음으로 그 자리를 떠났어요. 도쿄의 사람들이 서로 소통하는 새로운 방식을 발견한 것이었어요. 한글 사용은 단순하고 빠를 뿐만 아니라 일상 대화에 기쁨과 창의성을 불어넣어 주었어요. 서로에게서 배우면 문화를 더욱 가깝게 이어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이 놀라운 발견은 제 일에 대한 열정을 더욱 불러일으켰어요. 미유키와 그 친구들에 관한 긴 이야기를 반드시 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그들의 작은 아이디어가 사람들의 대화와 사고방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믿었어요. 저는 단순한 글쓰기 방식의 변화가 우리 삶에 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다고 확신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을 안고 저는 이 멋진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더 알아가기 위해 여정을 계속했어요. 저는 새로운 트렌드를 계속 탐구하면서 다양한 사람들의 여러 의견을 듣게 되었어요. 도쿄의 모든 분들이 한글 사용에 만족하는 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어떤 존경받는 전문가와 선생님들께서는 이 새로운 글쓰기 방식이 일본 전통에 해를 끼칠 수도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일본 고유의 언어가 특별하고 그 방식대로 사용되어야 한다고 믿으셨어요. 어느 날 저는 한 지역 대학을 방문했어요. 그곳에서 두 분의 유명한 교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첫 번째 교수님은 다나카 선생님이셨어요. 다나카 선생님은 일본 역사를 사랑하시는 다정한 분이셨어요. 선생님께서는 저희 언어는 수세기 동안 사용되어 왔어요. 그 언어는 우리 민족과 역사의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한글을 사용한다는 이 새로운 트렌드는 단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해요. 오래가지 않을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목소리는 차분하셨지만 말씀 속에는 일본 전통에 대한 깊은 애정이 느껴졌어요. 두 번째 교수님은 하시모토 박사님이셨어요.
박사님은 강한 의견으로 잘 알려지셨어요. 하시모토 박사님께서는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저희 옛 방식을 잊어버릴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글자와 단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예요. 이 변화는 우리의 문화와 자긍심에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라고 진지하게 말씀하셨어요. 그 목소리에서 일본 언어와 문화의 미래에 대해 깊은 걱정이 느껴졌어요. 저는 두 분 교수님의 말씀을 쥐에 깊게 들었어요. 두 분 다 소중한 무언가를 잃어버릴까 걱정하고 계신 것이 보였어요. 그분들께서는 한글이 일본이 오랜 세월 쌓아온 강한 전통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믿으셨어요. 반면에 많은 젊은이들과 새로운 사고방식을 가진 분들께서는 한글 사용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분들께서는 한글이 빠르고 명확하며 바쁜 세상에서 신속하게 소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날 늦게 저는 도쿄 거리를 돌아다니며 일상 속 사람들의 의견도 들어보았어요. 평생 일본어만 사용해 오신 작은 가게 주인도 만났는데 그분께서는 한글이 간단하다는 건 이해해요. 하지만 만약 저희가 우리 고유의 언어를 잊어버린다면 저희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한 젊은 학생도 한글 사용의 즐거움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그 학생께서는 저는 한글을 정말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 생각을 빠르게 쓸 수 있게 도와주거든요. 이건 우리 언어를 잊자는 게 아니라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법을 배우자는 의미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다양한 목소리를 들으면서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되었어요. 노트에 양측의 의견을 꼼꼼히 적었어요. 변화가 의견 충돌을 일으키고 있다는 것을 잘 느꼈어요. 한쪽에는 옛 방식을 사랑하며 변화를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셨고, 다른 한쪽에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밝은 미래를 꿈꾸는 젊은이들과 혁신가들이 계셨어요. 저는 변화가 어떤 분들에게는 힘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과거를 기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때로는 우리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을 시도하는 것도 좋다고 믿어요. 이 의견 충돌은 싸움이 아니라 많은 분들이 자신의 문화에 대해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앞으로도 계속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며 이 새로운 트렌드가 옛것과 새것을 어떻게 조화롭게 이어줄 수 있을지 더 많이 알아봐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저는 한글 사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더 알아보고자 계속 일을 이어갔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도쿄대학교에서 열리는 회의에 초대를 받았어요. 이 회의는 새로 생긴 디지털 언어 연구센터에서 주최했는데 기술과 언어가 어떻게 함께 작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저는 이 회의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와 명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랐어요. 대학에 도착하니 강당은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호기심 많은 방문객들로 가득했어요. 분위기는 활기차고 희망으로 넘쳤어요. 강당 앞쪽에서는 디지털 언어 연구센터의 소장인 모리 교수님께서 연설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교수님은 꼼꼼한 연구와 명료한 아이디어로 잘 알려져 계셨어요. 교수님께서 말씀을 시작하시자 모두가 집중해서 들었어요. 모리 교수님께서는 자신과 팀이 사람들이 컴퓨터와 휴대폰에서 다양한 문자 체계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연구했다고 설명하셨어요. 그리고 놀라운 사실 하나를 공유하셨어요. 바로 일본 사람들이 전통적인 일본 문자 대신 한글을 사용하면 타이핑 속도가 훨씬 빨라진다는 것이었어요. 교수님께서는 한글 사용으로 평균 37% 정도 소통 속도가 향상된다는 통계도 함께 말씀해 주셨어요. 교수님의 말씀이 참 간단하고 명확해서 전문가가 아닌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었어요. 그 새로운 정보에 청중 모두가 감탄했어요. 저는 노트에 중요한 내용 하나하나를 꼼꼼히 적었어요. 모리 교수님께서 한글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설명해 주실 때 교수님께서는 한글이 논리적이고 단순하게 디자인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한글의 글자들은 몇 개의 기본 도형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도형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조합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이러한 디자인 덕분에 한글은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빠르다고 하셨어요. 교수님께서는 저희가 한글과 같이 단순한 체계를 사용하면 메시지를 빠르고 명확하게 보낼 수 있어요. 이것은 바쁜 디지털 세상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강연이 끝난 후
많은 분들이 모리 교수님께 다가와 질문을 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까이에서 그 대화를 들으려고 다가갔어요. 한 젊은 학생께서 그러면 한글 사용이 우리 일을 더 빨리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뜻인가요? 라고 물으시자 모리 교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네, 그렇습니다. 우리 문화가 잊혀진다는 의미는 전혀 아니에요. 단지 서로 더 잘 연결될 수 있도록 새로운 도구를 사용하는 것뿐입니다. 라고 답해 주셨어요. 회의에는 많은 선생님들과 사업가 분들도 참석해 계셨어요. 그분들께서는 한글이 단순한 문자 메시지뿐만 아니라 교육과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궁금해 하셨어요. 한 지역 사업가 분께서는 기술과 혁신을 지지해 오신 분으로 저희 회사는 다양한 소통 방식을 사용하면서 많은 이점을 얻었어요. 한글을 사용하면 새로운 시장에 접근할 수 있고 업무 효율도 높아집니다. 라고 명확하고 간단하게 말씀하셨어요. 이처럼 중요한 리더 분들도 새로운 언어 도구의 실용적인 혜택을 잘 이해하고 계셨어요. 회의는 여러 가지 논의로 계속되었어요. 디지털 세상이 어떻게 우리의 일하는 방식과 학습 방식을 바꾸고 있는지에 대해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셨어요. 어떤 분들은 휴대폰과 컴퓨터에서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경험을 공유하며 한글 덕분에 창의력도 더 생기고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마음이 열리게 되었다고 설명하셨어요. 이분들에게 한글은 전통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었어요. 회의가 끝난 후 모리 교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저는 도쿄의 많은 분들이 변화를 긍정적으로 보게 될 전환점이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어요. 그분들께서는 한글을 배우고 사용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함께 일할 수 있다고 믿고 계셨어요. 저는 이번 변화가 단순히 어느 한 언어를 선택하는 문제가 아니라 삶을 더 쉽고 즐겁게 만들기 위해 최상의 도구를 활용하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대학을 나서면서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많은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들은 미래에 대해 큰 기대를 품고 계셨어요. 한 선생님께서는 수업 중에 학생들이 일본어와 한글 두 가지를 모두 사용할 수 있어서 학습에 더 관심을 보인다고 말씀해 주셨고, 한 소규모 사업가께서는 직원들에게 한글을 빠르게 사용하는 특별 교육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셨어요.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도쿄에서 일어나고 있는를 입혀주었어요. 이번 전환점은 옛 아이디어와 새로운 아이디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신호였어요. 저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배우고 시도할 때 더 나은 소통 방법과 문제 해결 방식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도쿄대학교에서의 회의는 이 새로운 트렌드가 단순한 유행 이상의 것임을 분명하게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현대사회의 아주 현명한 선택이었어요. 희망으로 가득 찬 마음과 아이디어로 넘치는 노트를 품고 저는 대학을 떠났어요. 이 모든 것이 긴 여정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전환점은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서로의 전통을 존중하며 새로운 도구를 활용할 때 변화가 얼마나 긍정적일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어요. 저는 한글 사용이라는 새로운 트렌드에 관한 제 이야기를 계속 쓰고 나누었어요. 제 기사와 영상은 도쿄 전역에 빠르게 퍼져나갔어요. 제가 보는 곳마다 한글 사용이 소통 방식을 어떻게 바꾸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계셨어요. 그 단순한 글자들은 새로운 소통의 상징이 되었고, 많은 분들이 서로 다른 문화를 잇는 다리를 놓는다고 느끼셨어요. 한 분주한 카페에서 저는 이 변화를 신나게 맞이하는 젊은이 무리를 만났어요. 그분들은 휴대폰에서 한글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SNS에 게시글과 메시지를 올리며 활발히 활동하고 계셨어요. 그중 한 분인 인기 있는 학생 리더께서는 한글을 사용하면 메시지가 명확하고 빠르게 전달돼요. 우리는 자유롭게 아이디어와 농담을 나눌 수 있어요. 그리고 한국에 있는 친구들과도 연결되는 느낌이에요. 서로 배우고 함께 성장하고 있답니다. 라고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모든 말씀을 쥐에 깊게 들었어요. 노트의 사람들은 한글을 사용해 옛것과 새것을 섞고 있어요. 일본의 뿌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삶을 더 편리하게 만들어주는 도구를 추가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일본과 한국 사이의 다리를 놓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어요. 라고 적었어요. 제 독자분들도 이 말에 큰 영감을 받을 거라 믿었어요. 며칠 후 저는 중요한 소식을 들었어요. 교육 혁신을 지지하는 존경받는 지역 정치인이
한글 사용을 지지한다고 발표한 거예요. 작은 기자회견에서 그 정치인께서는 우리 학생들은 미래를 위해 최고의 도구를 배울 기회를 누려야 해요. 한글을 사용한다고 해서 우리의 유산을 잃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교육을 더 강하고 현대적으로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의 명료한 말씀은 많은 선생님들과 학부모님들께 깊은 인상을 주셨어요. 그분들께서는 이번 변화가 자녀들이 더 빠르게 배우고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셨어요. 저는 도쿄의 한 유명 기업도 방문했어요. 그 회사의 CEO께서는 많은 직원들이 업무 중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이것은 단순히 재미있는 것만이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크게 높여줘요. 회의 시간이 짧아지고 메시지도 훨씬 명확해졌습니다. 저희는 한국을 비롯한 해외 파트너와도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라는 간단한 메시지로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새로운 아이디어로 다리를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음을 보여주셨어요. 동시에 저는 젊은 SNS 스타 그룹과 함께 다리 놓기 일본과 한국의 연대라는 온라인 이벤트를 기획했어요. 이 행사에서 학생들, 선생님들, 그리고 사업가 분들이 한글 사용 경험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한글이라는 새로운 문자 체계가 그분들에게 얼마나 기쁨과 연결감을 주었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사진을 올리고 짧은 영상도 공유하며 심지어 간단한 시조도 썼어요. 모든 메시지에는 희망과 우정이 가득했어요. 행사 도중 저는 많은 인터뷰를 녹음했어요. 한 학생께서는 저는 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생긴 것 같아요. 사용하기 쉽고 제 문자가 깔끔하게 보이거든요. 라고 말씀하셨고, 한 선생님께서는 제 학생들이 일본어와 한글을 함께 사용하면서 배우는데 더 흥미를 느끼고 있어요. 이 혼합 방식이 언어를 더 잘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답니다. 라고 덧붙이셨어요. 행사에 참여한 모든 분들이 서로 배우는 것이 더 밝은 미래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임에 동의하셨어요. 저는 한글 사용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사람들에게 새로운 아이디어에 마음을 열게 해주는 도구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전통과 새로운 기술을 하나로 묶어주는 방법이었어요. 대화와 게시글 하나하나가 일본과 한국을 잇는 다리를 놓아주고 있었어요. 행사가 끝난 후 저는 깊은 희망을 느꼈어요. 작은 변화라도 큰 발전을 이끌 수 있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다른 글쓰기 체계를 사용하는 단순한 행위가 사람들로 하여금 서로 공유하고 배우며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만들어냈어요. 그날 마지막으로 노트에 다리 놓기는 과거를 존중하면서 미래를 맞이하는 것과 같아요. 함께라면 우리 세상을 조금 더 가깝게, 마음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적었어요. 저는 분주한 도쿄 거리가 내려다보이는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을 바라보니 많은 분들이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사용하며 한글로 빠르게 타이핑하고 계셨어요. 그분들의 얼굴에는 미소와 설렘이 가득했어요. 이 모습을 보며 저는 큰 희망을 느꼈어요. 새로운 트렌드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그 변화가 우리 모두에게 어떤 의미인지 생각하게 되었어요. 아래 분주한 거리에서는 연령에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이 한글을 사용하고 있었어요. 어떤 분들은 학교에서 새로운 문자 체계를 배운 젊은 학생들이었고, 또 다른 분들은 한글이 쉽고 빠르다는 소문을 듣고 사용해 본 연세 드신 분들이었어요. 저는 한때 한글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들었을 때를 기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한때 의심하셨던 분들도 이제는 한글을 사용하기 시작한 모습을 보았어요. 화면에 나타난 단순한 글자들이 도시 전체에 하나됨을 가져다 주는 것 같았어요. 저는 제 자신의 여정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어요. 저도 한때는 이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회의적이었어요. 일본의 옛 방식을 사랑하시는 존경받는 선생님들과 전문가 분들께서 강하게 반대하셨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한글을 배우는 것이 자신의 문화를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함께 성장하고 일상에 유용한 새로운 도구를 추가하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어요. 어느 오후 저는 지역 주민들이 모여 경험을 나누는 커뮤니티 센터를 방문했어요. 한 방에서는 학생들이 모여 일본어와 한글을 섞어 대화를 나누고 계셨어요. 그들은 서로 이야기하고 농담을 주고받으며 간단한 시조도 함께 읊었어요. 그들의 목소리에는 웃음과 희망이 가득했어요.
선생님께서 저희는 과거를 버리는 것이 아니에요. 새로운 것을 받아들여서 미래를 더 밝게 만드는 거예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참 명료하고 자부심에 차 있었어요. 그날 늦게 저는 지역의 사업가 분들과 교육자 분들이 모인 토론회에도 참여했어요. 그분들께서는 한글 사용이 어떻게 업무를 더 빠르게 하고 소통을 더욱 명확하게 도와주는지에 대해 이야기하셨어요. 한 사업가 분께서는 저희 회사는 새로운 파트너들과 연결될 수 있게 되어 성장했어요. 한글이 많은 문을 열어주었답니다. 라고 말씀하셨고, 한 교육자 분께서는 저희 학생들이 변화에 설레며 배우는데 더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언어가 세상과 연결되는 다리 역할을 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덧붙이셨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흐르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온전히 느낄 수 있었어요. 해가 지기 시작할 무렵 저는 시원한 저녁 공기를 만끽할 수 있는 공원을 걸었어요. 공원에서는 사람들이 담소를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가족, 친구, 그리고 낯선 분들까지 서로 미소를 지으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계셨어요. 어떤 분들은 한글로 메시지를 작성하고 또 다른 분들은 간단한 말들로 새로운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 공원은 변화와 단합의 상징 같았어요. 저는 이번 변화가 전통을 잃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것을 더해 전통을 더욱 굳건하게 만드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저는 그날 저녁 제 기사의 마지막 생각들을 정리하며 글을 썼어요. 우리 마음을 새로운 아이디어에 열면 본연의 모습을 잃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 삶에 더 많은 색깔을 더할 수 있습니다. 도쿄에서 한글이 떠오른 것은 단순한 변화라도 희망과 단합을 가져올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라는 글귀를 남겼어요. 제 말은 단순했지만 모든 분들에게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 주었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 새로운 소통 방식이 밝은 미래의 징후라고 믿었어요. 서로 다른 문화의 사람들이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함께 일할 수 있는 미래를 보았어요. 처음에는 변화가 힘들었지만 이제는 기쁨과 발전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 저를 행복하게 했어요. 저는 그날 저녁 공원을 미소 지으며 떠나면서 오래된 것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어우러져 모두를 위한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새로운 미래의 이야기를 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